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한 달 유예가 되면서 일단 코스피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대형주들 중심으로 악재성 재료 또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올라갔는데 상승폭은 이제 미미했고요. 금융주, 철강주, 석유화학,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이제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올라가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 이렇게 공개를 했죠. 일단 미국의 타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에서 부품 가져와서 미국에서 조립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관세를 부과해버리면 미국 기업들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전가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급감을 하게 되고 이익이 급감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 해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가 우리가 원하는 걸 좀 내놔봐.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을 한 달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굽히면 우리가 관세 계속 면제해 줄게 막 이런 식의 어떤 딜이 오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역시 협상력이 맞았구만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다만 자동차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자동차만 그랬어요. 그런데 혹시 농산물도 그럴 것 같다. 멕시코산, 캐나다산 여기서 들여오는 농산물도 만만치 않대요. 그래서 외식 업체들 이런 데에서도 몇몇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식당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산물도 만만치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또 유예할지도 몰라 이런 내용들이 또 오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눈앞에 보인 건 자동차에 한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관세 유예된 건 좋은데 저게 자동차 빼고는 또 나머지가 확정된 건 아니라서 시장에서는 좋긴 한데 이미 어저께 반영은 됐고 추가적으로 반영하기엔 좀 애매하고 이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제한이 되고 코스닥은 또 빠지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고 코스닥 쪽의 반도체주들이 부진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중국의 어떤 추격이 있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있어서 올해 반도체 수출이 축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거예요, 표현이. 저게 이제 마이너스로 성장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작년에 한 50만 원 벌었으면 올해는 한 20만 원 벌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내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버는 돈이 줄어들 거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체감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분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짜장면은 계속 팔리는데 다만 짜장면도 조금 이제 예전만큼은 덜 팔릴 것 같고 그나마 탕수육으로 장사가 잘 됐는데 탕수육은 짜장면 10그릇 나갈 때 비율이 아직까지는 한 2그릇밖에 안 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HBM과 이제 일반 반도체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잘 안 팔리는 짜장면은 올해도 고생하고 옆에 이제 중국이 나서가지고 중국이라는 라이벌 중국집이 생겨가지고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탕수육은 작년도에 워낙 피크를 쳐놔서 기저효과 감안해 보면은 작년만은 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좀 덜 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주춤하면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호재는 들어오는데 종목들은 또 아주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어제 또 올라간 것도 있고 좀 어정쩡하게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특징들은 삼성전자가 오늘 플러스가 났습니다. 근데 오늘 61선 돌파를 못했죠.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이 플러스가 났다라는 점, 2월 19일 이후에 처음으로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제 보시면, 이게 지수가 시원스럽게 못 올라가는 게 시가총액 5위부터 9위까지가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2위, 3위, 다음에 10위 이런 종목군들을 마이너스 시켜서 그걸 최대치로 올리지 못하고 상쇄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대형주가 시소를 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시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을 통해서 또 끌어내리는, 누르는 그런 시도들이 어쨌든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누적된 선물 매도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빅4는 사실상 올라간 게 별로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풀려야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좀 시원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어떤 반도체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의 어떤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와서 이제 나온 어떤 실적,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반응, 마벨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시간에서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보나마나 오늘 밤에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빠지겠구만,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반도체주들 또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철강주들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할 만한 뉴스들이 되게 많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선 이제 뭐 육성한다고 하니까 조선 하려면 거기에 철강 제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산 후판으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잠식이 됐었는데 관세 부과한다고 우리나라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업체들 긍정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래스카 LNG 관련된 개발 그거 하고 나면 아무래도 또 철을 동원해가지고 거기 파이프 깔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등등의 어떤 재료들이 있죠. 또 자동차 관세 유예된 것도 자동차도 역시 철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좀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을 보면 오늘 시가총액 상단은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휘청거리면서 다른 어떤 제약 바이오주들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의 어떤 이제 합쳐지는 거. 근데 그 과정이 이제 뉴스 다 봤는데 뭐 이제 재료 노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히려 더 이상 나올 재료는 없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봇도 또 이제 크게 빠지고, 그래서 시가총액 1위, 2위, 5위 종목이 평균 5% 빠져버리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나왔고요. 다음에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이제 모처럼 매수, 개인들이 매도하고,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하고, 그러니까 양시장에 어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됐죠. 근데 오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건 외국인들이 약간 콜옵션을 오래간만에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많이 산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매도했던 거 감안해 보면은 그래도 좀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쪽에 베팅하는 건가? 뭐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쭉쭉 올라가긴 어려운 게 뭐 아직까지 선물 매도가 풀리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시장이 하루 올라가고 그 다음에 눈치 보고 이런 구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수급에선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철강,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식품주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가 좀 있었고요. 매수가 있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LG노텍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특별하게 무슨 업종별로 고르게 다 샀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 골라 사는 건데, 다만 이제 기관이 조금 변한 게, 보통 이제 순매매 상위 종목을 딱 펼쳐놓고 보면 ETF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그게 별로 안 보이고 현물 거래가 좀 활성화가 됐다라는 점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향후에 이제 매수하는 날이 조금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만 좀 이제 도와주면 대형주 쪽의 어떤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향후에 외국인들의 어떤 지속성, 이게 되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에 전체 외국인들 매도한 거의 절반이 알테오젠, 뭐 알테오젠 뭐 특허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매도가 좀 집중이 됐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매도 규모 자체가 큰 종목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 쪽에서도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레인보우 로봇 오늘 하락하는 거 물량 좀 받은 거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이제 그렇게 특징은 없었고, 이제 엔터주는 다 담았습니다. 이게 이제 요 특징이었고, 기관은 오늘 알테오젠 받고 레인보우 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매수 쪽에서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매수구나 이렇게 집계되는 그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잡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쪽은 약간 이제 반도체 쪽 매도하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이제 관세,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바로미터예요. 왜냐면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고 다른 나라들이 캐나다, 멕시코를 들려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공장을 또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미국 입장은 그래서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가지고 놀기, 데리고 놀기가 되게 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집중적으로 캐나다, 멕시코를 공격하는 거는 다른 나라한테 이제 무력 시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나라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괴롭힐 것 같은데, 일단 자동차는
약간 한시적으로 풀어졌는데 이게 자동차만 풀어주느냐 다른 것도 가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것 같고 진짜 협상용 맞나? 뭐 아니면 아닌가? 이렇게 또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이외에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오늘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빠졌는데 두 개의 어떤 흐름을 오늘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필요한 건 사실은 달러 하락입니다. 달러 인덱스 계속 하락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 돈이 신흥시장에 좀 돌 수도 있겠구나. 돈이 덜 귀해지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좀 나오는 게 필요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뭐 매수했다라기보다 이제 매도가 주춤한 건데 선물이 안 돌아섰어요. 그래서 선물까지 돌아서 줘야 이제 완벽한 빌드업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대형주가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하고 밀리다 보면 좀 낭패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코스닥의 예탁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에 53조 5천억이었는데 3월 5일 기준으로 53조 5천억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월말 월초에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제가 뭐 채권 만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자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탁금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게 2월 초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신용이 늘어요. 그래서 최근 코스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코스닥이 제가 보기에는 700 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그 단계별로 이제 신용이 컸던 종목군들은 조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형주들이 지수를 좀 받들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코스닥의 신용토리용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즈음 됐을 때 시장이 조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밀리지 않고 뭐 일단 하루 올라갔다가 뺀 거고 이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긴 한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하락해 버리면 신용털이로 투매성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의 역할이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서 또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지다가 기관들의 매도가 좀 멈추는 종목군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져나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